어떻게 보면 이게 틀이 아닌 틀일 수도 있지만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서울은 홈이고 우리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무조건 쓸 것 같다. 이 반대로 때려야지만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못 따나 유키치나 토마스 선수 비길 수 있다. FC 안양 감독 유병훈입니다. 한 시즌을 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포메이션을 가지 않았고 뭐 352도 썼었고 뭐 4231도 썼었고 뭐 433도 썼었고 포메이션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팀의 상태, 이게 상대 팀의 상태, 아니 상대가 무엇을 잘하고 또 무엇을 좀 불편해하는지 그 부분을 항상 기준을 잡아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이제 서울전에서도 이제 연맹에 제출할 때는 이제 352로 제출했지만 시작 포지션은 이제 433 포메이션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틀이 아닌 틀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한테 조금이라도 혼동 주고 싶은 마음에 포메이션을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토마스의 이제 활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352를 쓰든지 이제 말하자면 423이나 433을 쓰는데 이제 마테우스 선수, 뭐 토마스 선수, 뭐 김정현 선수라고 보고 이제 폭백에서 권경원 선수, 이창용 선수, 이태희 선수, 김동준 선수 있는데 423일에서는 이 토마스 선수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영입할 때는 이제 센터백을 영입했지만 이제 뭐 이 선수를 이제 훈련을 시켜보고 뭐 이전 경기를 다 돌아왔을 때는 미드필드나 풀백에서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선수가 이제 공간으로 향해 나가는 치고 나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볼이 없이 오프볼이나 아니면 온도볼 상황에서 공간으로 나가는 움직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2-3을 쓸 때는 이제 아스날의 이제 라이스 선수 같이 이제 수비할 때는 4-2-3을 만들고 공격할 때는 이제 4-3-3을 만들면서 이제 김정현 선수가 이제 원보란치 역할이 되는 거고 이제 토마스 선수가 올라가면서 공간으로 뭐 측면 공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타 선수의 움직임 공간, 마테우스 선수의 연계 플레이에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352나 433이나 이걸 가져갈 수 있던 부분은 가장 큰 배경에는 어쨌든 토마스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433을 제가 꼭 써야겠다고 이제 생각한 이유는 이제 서울 센터백들의 이제 특징을 고려해서 뭐 야잔 선수나 김지성 선수가 이제 전반기에 있었지만 없지만 이제 박성훈 선수나 뭐 이렇게 뭐 이한도 선수 돌아가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포드 한 명한테는 붙게 되면 한 명이 커버 들어가면 그 공간은 무조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하려고 이제 마테 선수는 이제 연계 플레이나 좀 이런 상대 이제 라인 사이에서 자꾸 움직이면서 연계 플레이를 자꾸 시키고 토마스 선수가 이제 모타 선수의 움직인 공간을 자꾸 파고들게 그런 부분을 조금 공략하려고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키치 선수도 이날 엄청 많이 뛰어다녔는데 그 선수한테는 좀 어떤 역할을 주셨었나요? 후반기 이제 영입해서 이 선수의 이제 능력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일단 이날 뭐 역할을 부여한 거는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우리 전반전에 어쨌든 이제 22세를 오른쪽에 쓰면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완전 좀 벌려서 플레이하는 이제 돌파력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벌려야지만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토마스 선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서울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유키치 선수가 어떻게 보면 미들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면서 수비의 안정을 줬던 게 어떻게 보면 이날 승리에 조금 더 요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의 이제 방향성이 이제 미들 블록에서 일단 시작을 해서 이제 상대를 조금 유도한 다음에 압박 구조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미들 라인에서 하이 라인으로 올라가는 이제 압박도 해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전에서는 미들 블록에서 상대를 먼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뺏었을 때 빠르게 공격 전개를 나가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서울이 어쨌든 공격시 숫자를 좀 많이 두고 이제 링가드 선수나 뭐 루카스 선수나 모든 이제 원톱도 마찬가지 조용공 선수면 이 선수들이 미들로 들어오면서 이제 연계 플레이를 가담하기 때문에 미들 블록을 형성해 놓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압박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이 수비 밸런스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 전개를 좀 해야지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앞 경기들을 돌아보면서 뭐 그 전에 뭐 특히 이제 뭐 서울전이니까 링가드 선수나
아니면 뭐 김천의 이동경 선수, 뭐 세징야 선수 이런 상당히 게임 체인저들한테 어쨌든 기회를 많이 줘서 팀이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K2에서는 어느 정도 구조나 형태를 갖추면서 조직적인 수비가 이제 가능했는데 그 조직을 깰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일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라운드에서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4-2-3-1이나 뭐 4-4-2 수비를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어쨌든 뭐 볼의 측면을 봤을 때 상대 우리 풀백에 나가게 되면 이 공간을 센터백과 이 벌어지는 공간을 뭐 상대는 이제 뭐 4-4-2도 뭐 몇 팀 있으니까 이 공간을 노렸을 때 센터백 따라가면 우리 구조는 이제 미드필드가 이 공간을 채우면서 중앙을 튼튼하게 하면서 미드필드 한 명이 중앙으로 오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 2부에서는 이게 좀 어느 정도 잘 작동을 하고 먹혔다는데 1부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측면에서 뭐 미드필드를 한번 거친다든지 하면 뭐 당연히 이제 미드필드 한 명이니까 한 명이 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링가드 선수가 잡기 쉽지 않아가지고 1차전에서도 뭐 시점을 이런 식으로 했고 이 공간을 내주면서 연결 받으면 뭐 이 선수가 뭐 1차전에서는 슈팅으로 뭐 득점도 했지만 여기서 뭐 좋은 패스나 뭐 상대를 동료를 살릴 수 있는 패스들이 좋은 패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방어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폭백을 쓰면서 상대의 이제 말하자면 핵심이란 선수, 링가드 선수가 움직이는 걸 한 명이 따라다니면서 그다음에 센터백 2명은 될 수 있는 중앙을 지키면서 뭐 이 선수가 뭐 받아서 볼 받으러 나올 때도 따라오고 이 선수가 측면을 갔을 때 이 선수가 따라다니면서 미드필더 들어오고 우리 윙포드가 이제 좀 더 중앙으로 넣으면서 이 중앙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어야지만 어쨌든 측면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지만 이 중앙에서는 1차전 실점처럼 이런 데서 한 번의 슈팅이나 한 번에 좋은 패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 윙포드가 따라다니는 공간을 좀 더 들어가서 미드필더 그래서 혹시나 전환되면 그때 이제 나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이동을 하면 그렇게 되면 말대로 우리가 썼던 3-5-2도 이제 자연식으로 3-5-2 형태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공략하려고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는 초반부터 안양한테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특히 이제 왼쪽 측면에서 유키치 선수가 좀 풀리면서 그 부분이 좀 주요를 했었는데 감독님은 좀 경기가 원래 좀 더 빨리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장담 못 했는데 승부는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3라운드 정도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전반 15분 이내 후반 15분 이내 실점이 가장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뭔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 또 이제 말하자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다. 미들라인에 이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상대가 그 안에 들어오기 기다리면서 조금 경기를 풀어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잘 맞아 들어가니까 상대가 이제 스트라이커를 하나 더 넣으면서 변화를 좀 줬잖아요. 그러면서 후반에 그걸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독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은 3-5-2로 가야겠다. 이게 계획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좀 변경을 주신 건가요? 일단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대가 그런 경우가 몇 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느낌이 이른 시간에 조금 뭔가 변화를 가져갔잖아요, 서울이.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서울이 먼저 변화를 택하는구나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플랜에 있었고 심리적으로 이제 서울은 홈이고 우리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무조건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뭐 강경원 선수나 뭐 이창용 선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득점을 먼저 하면서 조금 라인이 좀 내려오면서 이제 상대에게 기회를 줬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실점으로 이어진다는 이제 판단이 안 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일단 전반전은 가보자. 이런 걸 선수들한테 조금 주문했던 것 같아요. 전반전 후반쯤에 이제 말하자면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라인을 이제 뭐 내리려고 내린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밀려 들어오니까 이제 위험 지역에서 많은 수비를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제가 선수들한테 막 이제 주문했던 게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못 버틴다. 이걸로 우리가 1대0으로 승리 못 가져간다. 전반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라인을 미드블록에서 거기서 말하자면 달려나가지는 않지만 막아주면서 이따가 들어왔을 때 거기 지점에서 뭔가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서울이 가장 강한 게 이제 공격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중거리 슈팅이나 아니면 뭐 크로스 부분에서 거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주의하자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들어가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조금 크로스에서 좀 자책골이지만 이제 실점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후반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 흐름은 그래도 우리가 좀만 더 버티면 기회가 이제 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공격에서 그때 당시에 그냥 못다라는 카드를 좀 남겨놨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공격적인 카드가 야구 선수하고 못다 선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 선수들이 들어감으로써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겠다. 왜냐면 지금 먹자마자 막 급하게 뭘 변화 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보면서 우리 이제 말하는 무기를 언제 꺼낼까 좀 타이밍을 좀 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다라는 카드가 뭐 뒤에 들어와도 강력하지만 사실 처음에 나와도 상대 수비들은 되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경기를 앞두고 이 4-3-3을 준비하시면서 못다를 뒤로 빼신 이유는 있었던 거예요. 일단 아마 그 서울전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뭐 당연히 뭐 득점을 하고 먼저 뭐 우리가 원하는 경기대로 하면 좋은데 상대가 미드필드 지역에 숫자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상쇄하려고 일단은 김훈 선수를 먼저 택하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서울은 더 급해질 거고 그 당시에도 서울이 막 득점력에서 조금 슈팅 찬스나 뭐 만드는 기회는 많았지만 득점력에서 그렇게 올라온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야잔 선수나 이 선수들이 조금 경합 부분에서는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못다가 이제 경합에서 이겨낼 수도 있지만 계속 이제 시달림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치면 지친다는 기색이나 상대 라인이 생기면 그냥 투입을 하겠다. 그게 60분 정도 선일 거다. 상대는 이제 측면에는 체중 올라가고 김지수까지 이렇게 올라가다니까 이 미드필드 한 명 이제 황도현이나 이런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3명밖에 안 남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 이제 측면에 이제 이렇게 유키치나 야구 선수가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 이 공간을 어쨌든 여기가 따라 나오고 연쇄적으로 뭐 이 선수 하나 남든지 이 선수가 따라 내려가면 뭐 윙푸드가 들어가거나 뭐 여기서 토마스가 뛰어나오면서 생기는 공간이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골을 넣을 때 보면 이제 당연히 상대 실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상당히 높은 곳에서 뺏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초반에는 감독님이 좀 기다린다고 하셨었는데 후반에 이제 상대가 지치는 기색이 있을 때는 선수들한테 조금 더 올라가서 경합을 하라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던 거예요? 아니면 그 장면이 좀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에 우리가 설정한 그 미들 라인에 들어왔을 때 아마 이 정도에서 이제 토마스가 경합을 하고 여기 이제 유재문 선수가 이 정도 상황에서 아마 백패스인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게 아까도 했지만 전반 후반에 자꾸 이제 이 지역에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험 찬스도 주고 슈팅도 많이 줬기 때문에 최소한 이 피투 지역 미들 블록에서 우리가 항상 모든 걸 좀 해결을 하자. 그래야지만 만약에 야구를 활용하던 유키치를 활용하던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 나가는 거리하고 속도하고 요 미들 라인에서 있으면서 뺏었을 때 이 나가는 속도하고는 거리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득점할 확률은 여기서 거리가 벌써 한 10m, 20m 짧아지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 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비고 있는 상황인데 야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돼서 하이 블록에서 잡아서 여기서 하는 건 우리도 무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후반전에 좀 우리가 계획한 플랜이 이런 플랜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구할 때 공이 나갈 때 감독님 좀 직감하셨어요? 이거 골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직감 들어갈 것 같았던 게 왜냐면 그 전 몇 번 상황이 좀 야구가 오른발로 이렇게 때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서 왼발잡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공을 안으로 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끌고 가서 왜냐면 수비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접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야구는 또 이쪽으로 말하자면 골키퍼 왼쪽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골키퍼 왼쪽을 때리면 이거 넘어가거나 골키퍼한테 각이 잡히고 골이 이쪽으로 각을 잡기 때문에 이 반대로 때려야지만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못 따나 유키치나 토마스 선수를 죽일 수 있다. 이거를 그 한 두세 경기 전에 야구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못 따하고 너 얘가 오른발로 때려서 깔아 때리면 무조건 들어가라. 맞고 나오든지 아니면 얘가 잘못 맞으면 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감켜갖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크로스처럼 들어가는 게 많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얘가 오른발에 걸리면 너는 무조건 뛰어 들어가라. 근데 어쨌든 이게 슈팅을 때려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골키퍼가 잘 막았고 이게 쳐냈을 때 뭐 못다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서울도 이게 말씀하시는 지면 안 되니까 특히 안양한테 지면 안 되니까 되게 거세게 몰아붙였고 이게 추가 시간도 7분이나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수비나 이런 거에서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어떤 말씀을 좀 하셨나요? 이제 집중력이 일단은 빠질 시간대였기 때문에 근데 선수들이 의욕이 이제 너무
앞서가지고 저는 이제 그 며칠 분이라는 시간이지만 너무 또 이기라는 의욕 때문에 되게 몸을 잘못 던지다든지 막 태클을 한다든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내 의지로 버텼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집중력을 가져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고요. 뭐 더 득점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풀백한테 좀 공격하담을 좀 자제시키는. 왜냐하면 이 선수까지 나가버리면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뭐 4명 내지 5명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지키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윙포드로 하여금 그냥 공격을 하게끔 그런 거는 이제 순간순간 자꾸 얘기해주고 뭐 선수들한테 전달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미드필드들이 이제 어쨌든 많이 헌신을 해주면서 수비 부분으로 지쳐가지고 커버 들어갔다 이게 올라온 부분이 늦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기서 숫자가 많다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올라올 때 빨리 올라와라. 그래야지만 뭐 크로스에서 어쨌든 상대가 지다 보니까 크로스식으로 자꾸 올라오니까 이거 했을 때 리바운드 싸움에서 부족해지기 때문에 왜 리바운드에서 우리가 공격 나가면 그만큼 또 시간이 있는 건데 너무 수비로만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균형을 잡고 이제 위치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한 균형을 잡고 지키라는 이런 부분을 자꾸 전달했습니다. 돌아보면 감독님이 준비하신 거나 이 계획에서 한 몇 % 정도 맞은 것 같으세요? 근데 4-3-3을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해낸 게 마테우스만 잡으면 우리가 공격이 안 풀리는 경기도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3-3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이제 말하는 동계부에서 시작해서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훈련하고 경기를 준비한 게 진짜 한 2주? 2주 전부터 조금씩 왜 서울전을 준비해서 내가 이건 한번 써야겠다 서울전에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한 거에 한 거나 뭐 결과나 다 합쳐서 저는 그래도 한 90점 정도는 줄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휘슬이 불리자마자 감독님도 엄청 환호하고 이제 코칭 스태프 뭐 선수들 다 와서 이제 막 뛰어오르는데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나요? 저도 어쨌든 안양에서 되게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안양 팬들의 그런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 생각이 좀 스쳐갔는데 그래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팬들한테 좀 뭔가 보답했다는 느낌? 한 가지는 보답했다는 느낌? 그랬던 게 이제 어쨌든 목표로에도 나의 목표에도 서울전은 한번 꼭 이기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지킬 수 있어서 기쁘고 가장 기쁜 건 이제 팬들의 좀 서러움이나 한을 좀 그래도 조금 보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저도 그냥 좀 웬만하면 이제 그 감정을 표현을 안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그래갖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게 고수다. 막 혼자 이렇게 맨날 되뇌이고 있는데 뭐 필요할 때도 있는데 자기 생각을 남이 다 눈치채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그러면 근데 그날은 이제 진짜 속으로 좀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진짜. 그 팬들이 이제 끝나고 이기고 이제 딱 앞에 도열했을 때 이 팬들 우는 팬들도 있었고 뭐 경기 끝나고 내렸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 한원 팬들 있었는데 그게 딱 보니까 이 많은 팬들이 그냥 울부짖는 느낌. 그 사람들의 이제 표현이 울부짖는 느낌. 아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느낌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가슴 찡하고 되게 그런 감정이 지금 북받치더라고요 저는. 올해는 그럼 2번 이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1승을 하더라도 좀 안양에서 1승을 해서 어쨌든 안양 종합운동에서 첫 승, 서울에 대한 첫 승,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갖고 뭐 당연히 뭐 3번 할지 4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양 홈경기장에서는 진짜 올해는 꼭 첫 승을 거둬서 그것도 또 말하자면 원정에서도 기쁘지만 홈에서 하는 것도 더 기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올해는 목표로 좀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